입니다. 오늘 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FOMC 내용 좀 자세히 짚어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예. FOMC 있었는데 어떻게 푹 주무신 얼굴이세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FOMC 보지 말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들 힘들어 하셨고요. 예. 저도 사실 생중계를 FOMC를 작년 9월, 10월 달에 두 번 연달아 맞아요. 해봤었는데 예. 그때는 정말 쇼크였죠. 쇼크였다. 자꾸 파웰 의장의 발언이 시장과 예상치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자꾸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랬어요. 상당히 힘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 6월 달보다 더 낮은 바닥을 만드는 현상까지 만들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예. 그래서 FOMC 때문에 잠 못 주무시면은 안 되니까 네, 좀 주무시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예. 어제 푹 잤습니다. 그래서 좀 예. 괜찮고요. 결국 파웰 의장의 입장은 뭐 당연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작년 11월 달에 말을 급격하게 바꿨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비둘기파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뭐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네.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일 겁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시그널을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금리를 빨리 내리겠다는 얘기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게 더 낫다. 네네. 그리고 미국의 이 만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가 5%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3.5%대라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부담이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기의 어떤 비중 자체가 한 뭐 30분의 1, 30분의 2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미 연준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들이 좀 줄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이 맞다면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은 올라가는 쪽으로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예.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단기 고점 이게 언제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 8월 달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한 번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다시 떨어지면서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또 다시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처음으로 200일선 일봉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그것도 예. 며칠 안 걸려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차트 나오고 있는 예.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주가 작년에 이게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기업이 S&P 500 대비해서의 상대적 수익률인데 계속 흘러내렸죠. 네. 그러니까 S&P보다 저조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제 밑에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위쪽까지 가려면 아직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기술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쇼트, 그러니까 매도,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올 한 해는 네.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연착륙만 가능하다면. 연착륙만 가능하다면 예. 기술주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 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지수 예. 선물도 나스닥은 계속 날아가요. 어. 그러네요. 그래요.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또 전화 연결해서 좀 시장 전략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FOMC 결과도 나왔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장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동시효과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이 상승했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 반에 제롬 파월 연설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반등했던 시간이 한 34분에서 35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롬 파월 연설에서 조금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월달, 2월달 CPI 데이터랑 그다음에 ECI 데이터를 유심 있게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멘트를 붙였던 게 만약에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조금 더 그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원 가까이 내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도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한수석님, 네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권 전문가들 또 방송에서 보면은 실적 이제 주시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근데 실적 주시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게 어제도 하이닉스 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닝 쇼크였는데. 예. 어닝은 쇼크입니다만 또 주식은 각오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이제 두 가지의 힘에서 이제 한쪽의 논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면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 힘 중에 결국은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힘이 이겼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저도 생각했을 때 조금 깜짝 놀랐던 게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간에서 보시면은 20% 이상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네.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부분 이제 광고 매출로 나오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광고 매출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와 좀 연관을 했을 때는 그 메타버스 관련주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가장 그 밀고 있는 산업이 이제 메타버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VR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VFX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을 좀 많이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유일하게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는 이제 우리가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PCB를 오큘러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큘러스가 또 페이스북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메타버스 관련주를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특히 나스닥 많이 올랐죠. FOMC 결과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는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7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7%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756포인트. 오늘 양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호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9,000원이죠. SK하이닉스도 1.8%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93,1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SDI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재 호가에서는 72만 1,0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8만 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7%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플랫폼 관련주들 호가 상황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메타도 급등을 했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플랫폼 관련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네이버, 카카오 모두 4%에서 2% 강세가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9,5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9% 강세가 예상되죠. LNF 2.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6천원이죠. 카카오게임즈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LB 지금 예상 체결가 3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원이고요. 펄어비스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이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7만 5천원,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개장까지 9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또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사실 1월 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오늘 2월 달 첫 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우리 뭐 눈치 빠른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아예 뭐 이번 FOMC를 안 보고 주무실 정도로 파워를 갖다가 파악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그랬어요. 지금 아까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도 지적했다시피 시장 내에 파월이 너무 이완된 금융 환경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을 드러낼 거라고 봤던 그 포지션들이 막상 파월 기자회견 시작하니까 다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파월 넥타이 봤습니다. 넥타이 색깔이요. 넥타이 봤는데 이 양반이 보면은 작년 뭡니까 8월 잭슨홀 미팅 때나 12월 FMC 같이 시장 깨러 나올 때는 시장 박살 내러 나올 때는 약간 회색 내지는 잿빛을 메고 와요.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봤다시피 자주 매는 아주 좋아하는 색깔인데 자주빛. 버건디 색깔이요. 그거 무슨 색깔? 버건디요. 뭐 그런 버머슨 색깔 이런 거 메고 오는 날은 이거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인정하거나 달래거나 아니면 말로 때우는 날인데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 지금 근데 유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 마감 이후에 지수물이 돌아갈 시간인데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미국장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한 고비는 넘었습니다. FOMC는 넘었는데 오늘 ECB하고 BOE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우선은 그 정책 자체는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높게 아직 있기 때문에 뭐 그 비둘기파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정책 기관들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더 이상 안 올리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분에 있어서 부양 정책이 재정으로 좀 들어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낮은 금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변화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또 이제 한국의 이 금통위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 사이클이 미국은 30년이지만 우리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GDP의 100%가 넘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건 굉장히 시장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 요번에 그 몇 달 전이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점을 얘기를 해준 케이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오히려 4.5%,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3.5% 정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는 현재 부채 비율에도 네. 감당 가능한 소비자라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반등을 크게 일어났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도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감당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리 부분이 그렇게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글로벌리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연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달러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가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었죠. 예.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기까지 하는 현상까지도 연결이 됐었어요. 네. 그때 달러가 80이 깨지는 달러 지수가 예.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때는 엄청난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 말고 한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가 폭락을 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오히려 신흥국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추세냐면 이렇게 달러 지수가 올라갔던 폭의 되돌림이고요. 네네. 작년에 올라갔던 폭의 한 절반 정도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예. 맞다.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부채 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 예.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네.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침체까지 연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달러 약세가 나오는 구간 동안에 신흥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달러 아닌 국가, 즉 유럽 쪽이 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달러 또는 뭐 선진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 그러면 미국의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럽 쪽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를 보시면 뭐 닥스라든지 푸찌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예, 푸찌는. 예. 좋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유럽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고 네. 계속해서 유럽 쪽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다른 얘기겠지만 네. 달러가 약보합세나 약세 추세를 가고 있을 때는 네. 지금 이 선진국 중에서 유럽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아. 어떤 국가들이 올라오냐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푸찌, 닥스, 칵스니까 결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국가들 세 개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또 환율적으로 봤었을 때도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도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 쪽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특히 신흥국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엔데프 시세를 봐서는 우리 환율이 기술적으로 예고되고 있던 1220원을 오늘 개장 초에 그냥 확 찍어버릴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30원대 초반이고 네. 뭐 1월달 무역 수지 역대급으로 나오고 한 달에 뭐 100몇 억 불이 나왔으니 깜짝 놀랐는데도 다음 날 이제 원하는 엄청난 강세로 가는 참 시장 가면 갈수록 어렵다 싶은데 지금 직접 자금을 운영하시기도 하는 분으로서 짧게 지금 글로벌리 돈들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결국은 지금 유동성은 아직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 예. 돈이 어디로 가느냐 했었을 때 유럽 쪽과 신흥국 쪽에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유럽의 그 주식 쪽으로 자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 네. 작년 내내 마이너스였죠. 엄청나게 밑으로 가 있다가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살짝 빨간색이 나오죠. 아. 저게 이제 자금이 유럽 쪽에서 주식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미국이 비중이 60% 돼요. 네. 그러니까 중립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미국은 어허. 유럽 쪽을 한 10% 정도 유럽을 그다음- 좀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을 30%나 들고 가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한국, 중국, 대만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지금 환율 말씀하셨는데 예, 네,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의 강세가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금리차. 금리차. 네. 그렇지만 여기에 결국은 펀디멘탈도 들어가야 되죠. 예, 즉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은 지금 미국이 일본 다음으로 높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떨어뜨릴 확률이 1년, 2년이 지나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자금은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 추세 또는 약보합세 추세가 이어질 때는 예. 여기에 경기 침체만 없다면 네네. 없다면. 그러면 신흥국과 예. 유럽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렸던 굉장히 큰 이벤트였죠. FOMC 정리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1개월 만이었죠. 그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에 시장을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해석을 낳았고요. 그에 따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 2월달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역시 상승을 나타냈고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3% 올라갑니다. 2,481포인트. 코스닥도 1% 강세 보여줍니다. 759포인트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강세입니다. 지금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흐름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올라갑니다. 53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역시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 빠르게 좀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 9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올라갑니다. 삼성 SDI도 0.6% 상승하죠. 72만 5천 원이고요. LG화학도 0.8% 1% 올라갑니다. 69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1% 올라갑니다. 17만 1,800원이고 오늘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메타가 좀 급등했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가 3% 강세로 21만 2천 원.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지금 3.5% 올라갑니다. 6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강세입니다. 11만 2천 원이고요. LNF도 2.8% 올라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상승합니다. 6만 천 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2% 올라갑니다. 4만 7,800원이고요. HLB도 1.8% 상승합니다. 에코프로 1.7% 올라가네요. 13만 600원이고요. 펄어비스도 2% 강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약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 2.6% 상승으로 17만 7,4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0.8%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53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은 351억 원, 그리고 기관은 4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수급을 좀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서비스업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전자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억 원, 기관은 15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달러 나눌 오늘 급락 출발입니다. 11원 30전 하락한 12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역시 예상대로 지금 네.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금 뭐 외환시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은 볼 레벨은 기어이 봐야 됩니다. 1440원대에서부터 꺾였을 때 예. 그냥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어떤 조정의 맥시가 1220원이었는데 결국 오늘 봤고요. 예. 또 이렇게 뭐 굳이 레벨로 보면 이제 1218원도 진짜 깬다 하면은 정말 달러가 이제 완전 그거 뭐랄까 별 볼 일 없어지는 극이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어제 한용희 수석이 나왔을 때 어제였나요? 좌우지간 최근에 AI 관련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면 전화 연결이었던 우리 스튜디오 나오셨던 간에 뭔가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했는데 네. 영락 없어요. 대한민국 K 증시에서는 저렇게 투더문 각도 나오고 나서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가는데 AI는 벌써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세력들 다 이제 저쪽은 털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우리 뭐 유본 부장님 같은 분이 저런 종목 추천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뭐 후다닥 달라들었다가 후다닥 털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펀더멘탈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까 이제 자금 측면에서는 신흥국하고 유럽 쪽이 그거 하다 하셨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하면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고 또 지금 이제 어쨌거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고 우리 미국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조언을 주실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투자처가 미국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고 예. 이렇다면은 뭐 경기가 아주 세지는 못할 거겠죠. 네네. 그렇다면 저희는 저성장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즉 골디락스 얘기가 또 나올 네. 겁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디락스의 기간에 도대체 어디가 상승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 여전히 기술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낮은데 이런 기술주들은 성장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 이상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매출 네. 증가율은 2자릿수가 나오는데 예. 이익 증가율도 2자릿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상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메타 예. 이런 종목은 이익이 적자, 특히 메타버스 쪽에 완전 적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은 다시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적자이지만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다라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죠. 네네. 그리고 또 적자 폭이 줄어든다. 이런 쪽에 또 초점이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성장이 높은 기업이 나중에 시장 점유율도 가져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경기 침체만 없다면 네네. 성장주 위주, 기술주 위주의 투자, 뭐 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팡, 뭐 예. 마가 이런 종목들, 뭐 그 이외에 대표적인 성장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전기차라든지 네.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AI도 포함이 됩니다. 예. 반도체 AI. 근데 이게 미국 쪽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동화를 일으키기에 네. 가장 편한 국가가 예. 미국이죠. 예. 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조가 세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와의 좀 거리가 예. 멀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도체죠. 네.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부품 중에서 배터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는 게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미국이 도대체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 뭐냐? 네. 라고 보시면 결국은 대형 기술주들 아니면 대표적인 IT 부문들 뭐 더 나아가서 바이오 업종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만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 왜 장단기 금리차 저희가 좀 계속 짚어봤잖아요.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있으면 예.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이지만 네.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예. 그 구간 동안에는 기술주의 상당한 초과 수익률이 나온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좋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익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 정도의 금융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 금융 환경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엄청나게 센 경기 침체라든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시대를 보시면은 이 까만 선 위로 올라가죠. 네. 이게 그만큼 금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살짝 찍고 떨어지고 살짝 찍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됐죠, 시장이? 좋아졌죠. 그만큼 지금 금융 환경 인덱스는 좋아지는 쪽, 좀 더 자금이 풍부한 쪽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유연하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계속 저희가 매주 들여다보는 이 예대율 네네. 아직까지도 낮습니다. 예대율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예. 여기에 따라서 금융 환경 자체가 경기 침체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숫자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또 미국의 신용카드. 우리가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그 전에 엄청난 소비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폭락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가계 부채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2006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2016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카드 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숫자보다도 낮은 상각 비율이라든지 또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쪽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성장을 하던 아니면 펀드멘탈이 깎여가면서 성장을 하던 네. 어쨌든 앞으로 1년, 2년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당장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럴 때는 시장이 굉장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상고, 하중, 또 다시 내년에 상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요즘 뭐 마트가 됐건 편의점이 됐건 식당에서건 좌우지간 결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예를 들어 1,600원 정도로 먹던 그 컵라면을 물가가 저녁에 올라서요. 출출해서 한번 들어갔다 보면 예. 이게 2,000원입니다. 자, 1,600원에서 2,000원, 400원이 올라서 446, 25%가 순식간에 올라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소하지만도 이렇게 쌓이면 큰데 그런 식으로 다 갑니다. 자, 뭐 택시 기본요금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인데 이걸 보니 장난 아닌데 뭐 임금이 오른다 핸들 얼마 오르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슬 또 약간 레토릭들이 막 인플레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어제 제일 많이 들린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네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본부장께서 보여주신 그 세 개의 그 그래프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주식을 지금 자산시장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림 장단기 금리 역전 네. 몇 번이나 여쭤봅니다만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시간에 그 시기에 장이 늘 좋았잖아요. 대부분.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 이때에 경기 침체가 오는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그때. 예. 먼저 빠지고 나서 빠지고 나서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 네. 이게 정상화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네. 단기 금리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이 됐죠. 네. 예.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예. 장기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장률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역전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금리를 그만큼 내렸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먼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미 연준이 금리를 오늘 당장 내리겠다 그게 하면 더 안 좋게 본 거네요.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그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금리를 5%까지 올려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네. 시장이 오히려 화랑인 것이고 예.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네. 그나마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의 충격은 적죠. 그래서 예. 저희는 이 장단금리 차만 놓고 보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지금은 낮고 예. 또 미 연준도 그만큼 금리를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가 개인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한국과는 틀립니다. 한국은 훨씬 부채 비율이 높고요. 가계 예, 쪽이. 예. 또 금리 민감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투자. 환율이 절상이 되기 때문에 내수주 투자해야 된다. 네. 저희는 이거 아니다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좀 구체적으로 또 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매력 있는 종목들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저희가 이게 한 몇 달 전부터 보여드렸던 이 테이블이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좋아 보이는 업종을 뽑자면 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네. 전기차 부품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번 상승장은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럼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업종을 많이 그렇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다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즘에 반도체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좋게 봅니다. 예. AI 쪽이라든지 뭐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또 심지어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모리 쪽은 PC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작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PC 쪽이 돌아서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빨리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네. 저희의 생각은 하반기에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뭐 5G, 6G 같은 통신 관련된 반도체 뭐 또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다 자동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네. 반도체 지수 투자를 한다면 미국 쪽을 투자하시는 게 맞죠. 대신에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부장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지금 오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점검 회의가 있네요. 지금 이제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물가 한은인데 한은 향후 물가 중국 리오프닝 따른 유가 추이 등 불확실성 높아. 연준과 시장 간의 인식차가 커. 금융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 즉 한은은 FOMC는 시장에서는 도비시하게 평가했는데 파월은 긴축 유지를 강조했다. 조금 이렇게 한은에서는 약간 이렇게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라라는 톤으로 읽혀지네요. 네. 그죠? 좀 경계해야 굉장히 된다. 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원래 목표치가 대부분 다 2%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음. 발언하지 않고 비둘기파적으로 발언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네. 그거는 다 직장 그렇죠. 잃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나면 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는 게 맞지 매파적인 발언을 보시지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